윷놀이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놀이의 원형이며 우주적이고 종교적인 철학도 담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 민속학자 스튜어트 컬린이 한 말인데요. 28수 유판에서 4개의 말을 움직여 승부를 가르는 윷놀이. 우리 선조들은 음력설부터 정월대보름까지 윷놀이를 하며 한해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고 합니다. 오늘은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김홍석 공학 박사님을 모시고 한민족 전통놀이, 윷놀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사님은 현재 엔지니어링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천일 주식회사는 40년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도로나 철도나 지하철이나 해서 기반 시설인 토목 시설에 대한 설계와 그다음에 감리를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서울시 지하철 건설과도 연관이 있으시다고요? 서울 지하철의 2호선하고 5호선, 7호선 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31년간을 서울시에 있었는데 20여 년간을 지하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의 시청 앞을 출발해서 전체를 순환하는 순환선 48k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사당역 구간, 서울대역 구간을 제가 참여했고, 5호선 구간은 고동역에서 길동을 지나서, 그다음에 광화문을 지나서 김포공항역까지 52km 구간, 그 구간을 제가 길동역 구간하고 한강통화 구간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7호선 경우는 1998년도에서 진급을 하고 도봉역에서부터 건대입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강남터미널역을 지나서 인천까지 가는 구간 47km 구간을 참여했습니다. 네, 서울시 지하철은 1974년 1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45년이 넘었는데요. 박사님 직장 생활과 함께 온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근무하신 건가요? 네, 저는 서울시를 31년간을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저의 그 서울시 시작은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74년 9월 달에 이제 입사를 했고 74년 9월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됐죠.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77년도에 제대하면서 7급 공채를 시험을 봐서 주임으로 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 근무지 발령지는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인데 영등포구는 옛날에는 강남구에 있는 지금 뭐 많은 구청이 있는데 그때는 영등포에서 전체를 담당할 때입니다. 그해 와 보니까 그 해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는데 시흥 쪽에 산이 무너져서 한 70여 명이 이제 매몰이 되고 그리고 영등포 전체가 저지되기 때문에 침수가 돼서 배를 타고 다니는 건 그렇게 한 그 시작을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다가 저희 기술직 토목은 대응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서 그래서 서울 지하철 본부로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79년도가 되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서울시에서 나와서 서울시 자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토목상 대상인데
그때만 해도 대상은 저 같은 공무원 출신은 안 되고 다 이렇게 전문 교수님들이 하시는데 다행히 제가 그 대상을 제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예. 네, 40여 년을 산업 여군으로 열심히 살아오셨네요. 네, 지하철 건설 초기에는 축적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외국에 출장도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자매 도시에 제안을 해서 미국을 다녀왔죠.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지역이 넓고 금문교도 있고 해서 보니까 교통에 대한 대책이 6개 조가 같이 모여서 그 지하철, 금문교, 버스, 택시기까지 해서 연계수송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땅도 넓고. 그리고 이제 바트라고 하고 그 완행과 급행하는 열차가 다니고 있고 바다에도 이렇게 물이 안 빠지는 터널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수준이 발전된 그런 여건이죠. 독일하고 덴마크 쪽도 신설 지하철도 가봤습니다. 땅이 넓고 도시가 넓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안전에 대한 그런 개념이 그렇게 서 있지 않고 별개에 대한 계책을 하는데 전반적인 이걸 엮어서 하는 그런 계책 시스템은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지하철 건설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은 어렵지 않은 구간은 없는데 진급을 하고 나서 5호선이 52km 구간이 고동역서부터 해서 김포공항까지 전체 구간이 발주가 됐어요. 5호선 하면서 다시 본부를 만들다 보니까 옛날 경험자도 적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길동네거리 제가 맡은 구간 같으면 25m 도로에 상수도가 2000mm가 2줄, 하수박스가 3줄, 통신 케이블에서 80%가 다 지작물로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맡은 그 구간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한 50% 구간이 다 도로 구간은 지하 매설물이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달기 한다든가 이슬 한다는 기본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이제 경험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동료에서 도면을 만들고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부장님께서 아버님이 상을 당하셨는데 호상이니까 뭐 굉장히 막 잔치집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윷놀이를 했죠. 윷놀이 했는데 처음엔 제가 졌어요. 윷놀이 했는데. 근데 결정적인 때 이제 윷을 놀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윷에 신이 붙었어. 제가 해보니까. 모가 막 어리시구나 모 하니까 모가 터지는 거예요. 어리시구나 윷하면 윷이 터지는 거야. 그죠? 어리시구나 도하면 도가 터지고.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저는 그때 한 판에 모 5개, 윷 4개, 뭐 걸 2개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다 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고생했던 우리 직원들도 그러고 다 같이 그냥 그 신이 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윷에 대한 아주 그 신바람 나는 윷놀이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서울에 와서 다른 데 구간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도면도 만들고 현장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극복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또 윷놀이에 대한 책도 출판하셨는데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윷놀이 책은 제목이 신나는 유판 인생입니다. 신은 하늘, 유판은 땅, 인생은 우리 사람. 그죠? 그래서 신나는 유판 인생인데요. 저희가 이제 살면서 유판에서 가다가 잡히면 되어져 간 거예요. 원래로. 참먹이방 출발점으로 되어져 가고 이렇게 녹동에 가면 돌아가신 거래요. 돌아가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판에서 되어져 간 거 돌아가신 거 녹동을 빼는 거에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신나는 유판 인생이 나왔거든요. 신나는 유판 인생의 윷놀이에 대한 개념을 유래를 한번 쭉 제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유판이 어디서 왔느냐 하다 보니까 북두칠성,
그다음에 이수팔수별, 그다음에 태양, 음양, 오양, 태양계. 이 천문에 있는 별들이 다 위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래서 그 천문에 대해서 좀 펼쳐봤고, 그 다음에는 과연 그러면 그것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느 경전에 그게 나오느냐, 어느 경전에 살펴보니까 천부경, 그 다음에 하도 낙서하는 주역, 그 다음에 120년 전에 나온 정역, 그 줄거리가 천문서부터 이렇게 쭉 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문도하고 말씀에 대한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다 보니까 환단곡에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환단곡의 책에 보니까 나름대로 근거가 쫙쫙쫙 나오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저는 환단곡에 근거를 대고서 경전을 풀어봤습니다. 네, 책에서 인생을 윷놀이에 비유해 놓으셨던데요. 어릴 때에 윷놀이 했던 그 어리시구나 무다 유시다는 그러한 그 의미를 되새가면서 어를 뭐냐, 그 다음에 씨는 뭐냐 하다 보니까 어른 정신과 마음이고, 그 다음에 씨는 마음씨 뭐 이렇게 맵씨 솜씨에서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윷놀이 할 때 이렇게 던지고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원하면 뭐든 할 수 있고 유든 할 수 있고, 자기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뭐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기원하면 윷놀이 하면서 자기 건강도 기원되고, 그래서 윷놀이에 담긴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판의 윷놀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동서남북을 돌아서 가야 이 참먹이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참먹이방으로. 그럼 이제 저희도 윷놀이에서 넋둥이 빠져야 윷판이 끝나는데, 저희 이제 우리의 삶도 태어나면 20살 공부할 때 40살까지 이렇게 또 사회생활 하고, 또 60살까지 불혹 나이 지나서 60살까지 지천명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삶하고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먹의 방을 출발해서 돌아가는 거는 당연히 신나는 판 인생이 아니냐 해서 하늘, 땅, 사람 모든 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위판에다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은 대부분 시기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윷놀이를 오락삼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음력설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윷놀이에 대한 그 명칭이 사희, 네 개를 던져서 하는 사희, 그다음에 척사희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척사희는 던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던져서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던져서 놓는다는 건 하여튼 하늘로 던져서 땅에 떨어지는 거. 그거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데 그 노는 건 사람이 노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척사희로 기록이 돼 있어요. 윷놀이는 가락, 이렇게 10가락 되는 가락윷도 있고, 밤윷이라고 조그만한 동그란 밤윷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지윷에서 종기에 담아서 흘러서 하는 게 있고, 콩윷, 작은 콩. 그래서 기록에 보면 많이 있어요. 뭐 콩윷도 있고, 뭐 이렇게 밤윷도 있고 그런데, 농사를 짓는 농부들께서는 윷을 던져서 독에 걸려 모아서 자기가 바라는 거에 따라서 숫자를 맞춰갖고 점을 쳐서 농사가 잘 되겠다 안 되겠다도 점을 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윷놀이로 점을 친 것도 있고, 이순신 장군님께서 난중일기의 책을 보면 난중일 때 전쟁터에 나가실 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갖고 몸을 깨끗이 하시고 정조하셔갖고 윷을 3번 던지신대. 보니까 3번 던져서 3번 나오는 걸 숫자를 맞춰갖고 책자점, 점을 해서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고 이렇게 나가셨다는 그 기록도 있습니다. 유점이 있고. 그러니까 윷놀이는 나름대로의 이제 그 즐기는 것도 있지만
점적으로 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하고 클 때까지도 이 윷놀이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면 8동네가 있는데 학교 옆에 이제 그 주막집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각 동네별로 풍물놀이, 소떼를 세우고 앞세워갖고 막 깽거리 치고 북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위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서는 각 그 동네별로 잘 노는 분 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시합을 해요. 이렇게. 황소를 걸고서. 그 이제 하시다 보면 제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항상 어리시구나를 하고 하시는 거야. 그죠? 어리시구나, 모한살이다. 어리시구나, 개찐이다.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거야. 근데 거짓말같이 잡을 게서 어리시구나, 개찐 다음에 개가 나서 잡는 거란 말이야. 잡아서 돌아가는 거야. 그죠? 응? 그러면서 잡히고 살고 하면서 아무리 새동이 빠졌더라도 녹동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잡히고 밀어주고 하는 게 서로 상극상생을 밀고 끌어주고 하는 게 윷놀이지 자기 혼자만 해서 나가면 그거는 게임이 룰이 받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진짜가 사람이 서로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구가 됐든 서로 부부가 됐든 그죠? 도와줘야 인자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은 소우자 밑에 한일자 붙은 거거든요. 소가 땅에서 가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윷판도 가다가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윷판은 지켜야 돼. 뭐를? 인의의 지신을 지키고 가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소가 모가 갔다가 뒷모 갔다가 찌모 갔다가 가는 천막에 가는 그러한 룰을 지키는 게 윷놀이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소같이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윷놀이는 윷, 말판, 말. 이 세 가지 도구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윷놀이 도구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설명부터 듣고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윷놀이를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출발점은 참먹이 방, 나가는 방도 참먹이 방 됩니다. 이제 윷놀이 하다가 독에 걸리고 나서 상대방 빨간 게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걸로 갔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쪽 파란 팀에서 독에 걸려서 걸을 한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 잡히는 거죠. 이렇게 잡히는 거. 원래대로 가는 거 자리로 참먹이 방으로. 이건 다시 또 출발해야죠. 그죠? 잡히는 말은 원래대로 되어져 간 말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크게 돌아서 가는 말에서 참먹이 방을 하면 뺐다. 참먹이 방 뺐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돌아가셨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서 가셨다. 그죠? 얼씨구나 해야 되겠네요. 어리시구나 하시면 어리씨구나. 자, 어리씨구나. 어리시구나. 걸. 걸렸어. 끝에시고. 이렇게. 제가 전개. 전개가 되시고. 어리씨구나. 어리시구나. 잡으셔도 되고 일로 가셔도 되고. 그러네. 잡겠습니다. 네, 잡으시면 네. 요 파란 거에서 요건 이제 요 다리로 참먹이로 데워져 갖고 네. 개로 가시는 거야. 네. 야. 어이구, 뭐야 이거? 이게 뭐네? 뭐? 어리시구나 뭐 하셨네. 네. 다시 쓰든지 아니면 가는데 한 번 더 놓으시고 한 번 더. 한 번 더 있구나. 네. 더 쓰시면 되네. 야. 아이고. 뭐 걸을 해서 네. 모를 가겠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렇게 가신다. 네. 어리시구나. 잡히는 거 아니야? 개 잡았네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갑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오, 이럴 수가. 놀았다. 와. 뭐는 한 번 더 누르니까 네. 더 누르고. 와, 역시 전문가시네요. 목을. 잡히진 않았네. 목걸이니까 저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 나와라. 아이고. 개 나왔다. 되셨네. 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동을 네.
도계에서 돈 하시면 못 나가시는데 계기 때문에 참먹이만 나가서 두동은 이제 나가신 거예요. 네. 그죠? 가면서 잡히고 도와주고 밀고 해서 이렇게 녹동이 나가야 게임이 끝나는 놀이입니다. 네. 율판에서는 서로 상극과 상생을 같이 간다. 음양이 같이 간다. 그렇게 지금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윷놀이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런데 유판을 보면 29개의 동그라미 중에서 중앙과 내 방위에 있는 동그라미에는 진한 색으로 표시해놨어요. 기록으로 살펴보니까 근거가 없는 사전상에는 가운데 방은 용왕, 그 다음에 돌아가는 별은 28수별, 그렇게 나온 사전에 기록도 있어요. 예, 용왕 28수별. 네, 김문표 선조 때 학자신데 김문표 어르신께서는 용왕이 아니고 북극성이고 28수별. 28수별로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28수별로.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우주하고 닮아 있는 소우주인데 유판에 들어와서 참복의 방을 와서 간다면 어떻게? 최소한도 이인의 예지신은 지키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5대양 6대죠. 5대양 6대죠. 5대양 6대 똑같거든요. 지구도 지금 23.5도가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똑바로 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조금씩 이렇게 좀 틀려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유판하고 꼭 맞다. 유판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윷놀이가 단순한 놀이 문화일 뿐만 아니라 우주 만유의 본체는 하나라는 천부경의 뜻이 생각이 나네요. 윷놀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디언 문화, 인도, 일본 등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기원이 궁금합니다. 윷놀이의 기원은 많더라고요. 많은데 확실하게 근거가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한 3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단고기에서는 환인천재께서 세상을 여실 때 말로 이렇게 전해온 것 같아요. 말로 전해서 환인천재께서 이제 천부경을 발송을 하셨고, 그러고 환웅천재께서 백두산에 오실 때, 그때 보면 이제 풍백, 우사, 운사에서 구름, 바람, 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조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시면, 신지혁덕이라는 어르신께서, 그거를, 녹도문으로 이렇게 적으셨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녹도문을 5대 태우 환웅천왕께서 그때 당시에 복희 어르신께서 그 천부경을 근거로 한 환역을 지으셨다고 그래요. 이 환역은 지금 이제 보는 하도하고 같은 연관의 매개에서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역을 만드셨고, 환역을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펼치기 위해서 윷놀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윷놀이는 그러니까 기원전에도 그 도개걸모의 유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그죠? 그런 유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현재 있는 저희 유판은 부여시대에 내려온 유판이 아니냐. 도개걸mo, 그죠? 도개걸mo. 또 어느 곳에서는 우가는 마가는 크고 소는 작고 해서 크기별로 도개걸mo가 아니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동서남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인의의 계신이라든가 해서 그런 조직이 유판 아니냐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대로라면 윷놀이가 환국시대나 그 이전부터 행해져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천부경의 이치를 담은 환역을 쉽게 널리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고인돌에서 별자리를 새겨놓은 유판이 발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반도에는 고인돌이 현재 발표된 거를 보면 3만여 개가 있어요. 경북 쪽하고 전라도 쪽하고 해서 대체적으로 남한 쪽에 있고 한 3만 개가 있고요. 그리고 유판, 실제로 유판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곳은 포항의 칠포리에서 이제 암벽 화가가 있고 된 게 있고, 그다음에 부안의 장군동에서 고인돌 이렇게 지금 발견되고 있고, 우리 고유한 윷놀이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속학자이신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에 계신 교수께서 한국의 윷놀이는 세계에 가장 오래된 고유한 놀이다. 우주의 철학을 담고 있는 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놀이의 연날리기부터 모든 놀이를 200가지를 이렇게 조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중국도 조사를 하셨어요. 근데 1893년에 그 격동기 때 미국에 있는 슈튜어트 칼린이라는 교수께서 발표하신 걸 보면 우리의 윷놀이는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문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랜 옛날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적인데요. 잘 보존이 되면 좋겠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도 국가 발전에 선봉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하실 말씀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과 북은 같은 공통분모에서 윷놀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남과 북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해서 앞으로 통일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건설 기술 엔지니어입니다. 여태까지 건설 쪽 엔지니어를 참여했는데, 북한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북한에 저희 건설 기술인들이 넘어가서 도로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만들어야 돼요. 댐도 만들고 다 해야 돼. 그래서 그 북한하고는 한민족이고, 그죠? 언어도 같이 쓰고, 그 중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가위바위보, 삼태극, 아리랑 노래, 그 다음에 윷놀이, 윷놀이, 어리시구나 윷놀이를 공통분모에서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함께 남과 북이 윷놀이를 하고, 또 제주도 백록담에도 이제 물을 담아서 어리시구나 윷놀이를 함께 벌려서 남북 통일도 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도록, 그래서 사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윷놀이를 만들어 환역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신지역덕이 기록한 천부경이 전하는 뜻이다. 태백일사 사만광경본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민족 신교 철학의 정수 윷놀이는 환국시대 또는 그 이전 시대부터 행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홍석 박사님이 앞으로도 한문화 연구에 매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